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 1월 25일 역시 불금입니다. 현재 시간 밤 9시 3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1월에 네 번째 트렌톡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제는 여행, 관광 기반한 테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기술들은 알고는 계실 텐데 그런 기술들이 여행 분야, 관광 분야에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지, 그래서 여행이나 관광의 스토리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싫어하시는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지만 대부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도 여행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행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전에 혹시 최근에 다녀왔던 여행지 중에 에피소드 같은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좀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중에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나요? 태국 갔다 왔는데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예전에는 어떤 관광지에 대한 유적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IT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그 해외에서 정보를 접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행 상품이든지 아니면 유적지든지 그 정보가 이제는 내 손 안에 굳이 책이 없더라고요. 이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예약도 가능하고 결제도 가능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IT 기술을 빨리 아는 사람이 제대로 즐길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오늘 주제가 되게 매력적이었었어요. 그럼 예전에 여행 갈 때면 여행 책도 챙겨야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과 배터리만 잘 챙겨가면 사실 많은 걸 할 수. 그것 기본 그 기술 그걸 갖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어떤 앱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내가 여길 갔을 때 어떤 해설을 담은 앱을 내가 깔고 있는지 그게 알아야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어떤 정보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여행을 꽤 많이 다녀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기술들을 쓰면서 다녔을 수도 있고 안 써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의외로 그 음악으로 말하면 아날로그 네. 가서 이 직감으로 경험으로 하면서 고생들을 하면서 오는 그 희열, 그 인디아나 존스 스타일의 여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도전 같은 느낌으로 주로 그쪽으로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에피소드는 엄청 많죠. 근데 이제 남들하고 공유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행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봤고요. 일단 여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키워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몇 개만 좀 짚어볼게요. 그 먹는 거죠. 여행하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중요한 의식주. 먹고 자고 숙박. 그리고 거기 여행 가기 위한 교통편 어떤 걸 이용할 건지 이런 것. 또 여행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촬영지라든가 아니면 그 관광지에는 유적지 그런 유적지 혹은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있고 그 포토존, 박물관, 미술관 등 그 지역에 있는 볼만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편리함, 내가 의식주 관련된 그런 거고, 그 안전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좀은 스토리, 어떤 스토리 갖고 뭘 볼 거냐라는 게 여행에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잖아요. 국내 여행은 상관없지만 어떤 해외 여행은 의사소통이 얼마큼 잘 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안 되면 엄청 헤매고 막 하는 거니까. 저는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 지역 재래시장 가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 가장 평균적인 아니면 그 조금 아래 정도의 그냥 서민적인 게 항상 거기 섞여 있고 물론 상인들이 메인이긴 한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나 대화하는 거나 차림새나 거기에 이제 파는 물건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로컬 컬처 체험할 수 있는. 근데 거기 로컬 컬처에 가서 일종의 광장에 번개 시장처럼 생긴 게 있는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딱 물건 샀는데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맞아. 어쩔 수 없어요. 네,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광객은 갔다가 그 현지의 음악을 아니 그 문화를 즐기고 싶은데 한류가 또 열풍이다 보니까 한국 음악이 막 나와가지고 한국 명동거리를 걷는 것 같았다고 그런 느낌도 오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요새는 글로벌 시대라서 여행 속에서 다양한 나라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키워드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 텐데 일단 여행 관광에 어떤 기술이 적용된다면 그 기술은 사실 상당히 많은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뭐 SNS처럼 미림 비디오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AR 또는 VR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행이나 관광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저기죠. 뭐 예약, 티켓팅, 뭐 스케줄링한 이런 기술들, 예. 위치 정보 기술 예. 이런 거 필요할 거고요. 저는 핑계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서 거의 여행을 못 가는데 그나마 여행을 가는 게 컨퍼런스 가서 이제 컨퍼런스를 가면서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은 예. 그 주변에 어떤 여행할 곳이 어디 있나 그래서 함께 여행했던 것 같고 예. 거기에다 또 이제 어떤 여행의 테크라고 하면은 컨시어지 그래서 호텔에서의 정보를 이제 룸에서도 볼 수가 있고 내 스마트폰에서도 보면서 그 주변의 맛집서부터 호텔의 어떤 서비스까지 다 받아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또 VR을 통해서 여행사에서 실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미리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행 테크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기술 보면 뭐 드론을 가지고 여행 다니신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드론이 하늘 날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행 가서 한 건 아닌데 그냥 네. 아는 분 만났다가 갑자기 어디 경치 좋은데 집 근처에 있다고 갑자기 사진을 이제 드론을 날려서 찍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드론이 이제 뭐 비싼 드론 아니라 싼 드론에다 카메라가 잠깐 달린 거였는데 예, 그렇게 찍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못 보는 시각으로 예. 볼 수 있어서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망원경을 예. 가지고 여행을 다녀요. 아, 근데 그 하는 얘기가 이거는 또 다른 세계다. 자 이해는 안 가는데 망원경 무겁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어떤 경치를 보더라도 그거 보고 그다음에 망원경으로 볼 때 이게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망원경이 또 관음 그런 게 있잖아요. 간센보살. 네, 처음 그런 것 같은 선물이 있거든요. 혹시 그러신 분 아니에요? 아니, 진짜 맞는 네. 말씀이에요. 공연장에서도 공연장용 망원경이 있거든요. 네, 그냥 보는 거랑 그 얼굴 표정이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표정이 되게 보이니까. 다르죠. 또 반면에 그 제가 아는 영화 촬영 감독님은 몽골 가서 이제 가실 때 항상 드론으로 해서 그 광활한 그 말들이 달리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오셔서 오히려 그곳을 더 좋아하게 되고 계속 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드론을 통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시야가 확장됐죠. 드론 전에 셀카봉이었잖아요. 봉을 좀 올리면 그래도 내 키보다 네, 높은 네. 곳을 찍으니까 네. 슬슬 올라가는데 드론은 더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영화 쪽 전공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드론이나 또 이런 거를 아이패드에서 바로 편집을 해가지고 바로 영상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여행 테크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데 1인 비행기도 이제 늘어난다고 그거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 기술인 거죠. 드론에 사람을 태워서 날아가는 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드론 같은 걸 타고 아프리카 위를 날아다니는 거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뭐 또 다른 기술, 의미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여행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기술. 사실 아무래도 핀테크 같은 경우는 환전을 이제 먼저 통화가 이제 거의 통일되다시피 하니까 지폐를 많이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제 핀테크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막 떴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공통으로 쓰이기 네. 때문에 한전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행 가서도 그냥 쓸 수 있는 편하다라는 장점을 내세우기도 했다는 그 모빌리티가 네. 기술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예. 걸어가는 거나 트레킹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걷는 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1인용 모빌리티가 발달되면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더 많은 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 우리 여행 가가지고 한 천 달은 괜찮죠. 좀 돌다 보면 이제 피곤해서 네, 다리가 퉁퉁 네, 부어요. 퉁퉁 부어요. 네, 퉁퉁 부고 발 마사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버스 같은 게 있긴 한데 버스를 타고 걸어서 볼 수 있는 거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걸어가야 하는 장소인데 다리가 아파서 특히 남산 같은데 그런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데 중국인들이 걸어서 좀 봤으면 좋았을 것을 관광버스 타고 우르르 돌아다니면 좀 못 보고 지나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좀 전동 휠 같은 거, 뭐 나인복 같은 거 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 적이 근데 있어요. 저는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차로 갈 때, 그다음에 자전거로 갈 때, 그다음에 걸어서 갈 때 보이는 게 다 달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걸을 때는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넋을 놔도 되고 이런 것도 자전거는 적어도 운전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정도 속도로 해서 굉장히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걷는 게 좋긴 하지만 한 16km? 15km 하면은 하루 가요. 맞아요. 아, 이게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거의 언택트 기술, 비대면 서비스로 거의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나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지금은 이제 어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보여지지만 향후는 MR을 통해서 이제 홀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텔레프리전스나 이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방금 이제 그 기술 하다가 비대면 서비스 같은 데 사례를 주셨는데 그러면 아예 이런 기술들이 여행 관광을 적용됐을 때 사용을 느낄 수 있는 가치 무엇이 있을지 그걸 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주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가심비가 좀 뛰어나지 않을까. 예. 가격 대비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만족을 할 수가 있고. 네, 예전에는 뭐 발품 팔아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도 들어 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에서 다 되니까 그냥 돈 안 들이고 많은 정보나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 또 뭐죠 우리 싼 거 최저가 제품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바가지 요금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 이게 뭐 적당한 가격에 인터넷 바로 한번 검색하면 사지 말라는 댓글들이 줄을 다니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나 뭐 사기 당할 확률을 아무래도 줄이고 위험도 줄이고 리스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어떤 정보의 신뢰성이나 이런 신뢰성. 거에서 조금 걱정도 되긴 해요. 예. 해외 그래서 갔을 가짜 때. 그러니까 댓글 다는 사람들이 거꾸로 장사하려고 호응하는 댓글을 달아줄 수도. 알바생들이 네, 뭐 여행 가서 이런 정보의 신뢰성 때문에 어려움 겪었던 적이 있으시나요? 반만 믿어요. 반만. 반만? 네. 이걸 이렇게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게 워낙 광고성도 많은데다가 그리고 실제로 체험했을 때 내 만족도랑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많아도 이것을 믿고 실행할 것이냐 마냐는 또 개인적인 취향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가짜가 아니라면 어쩌면 개인의 성향을 잘 분석을 해서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내가 여기 있는데 네. 어디가 맛집이야 하는 거는 사실 개인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맞춤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또 되게 걱정이 됐던 게 그 사실 여행이라는 게 원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일상을 벗어나는 행동이 있는데 네. 일탈. 네, 일탈이기도 한데 옛날에 여행에서 찾았던 거를 그 길을 이제 원래 A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 동안 찾을 수 있었던 거를 요새는 또 못 찾게 되는 거꾸로 기회의 박탈이 되지 않을까 그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목적을 100% 달성하면은 그 사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리스크가 위기가 기회라는 용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에피소드가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새로 발견한. 그래서 이런 여행 스타일 반영해가지고 여행사도 또 있어요. 이런 그 IT 기기들 다 네. 모아서 한 대 모아서 없애버리고 보관을 해놓고 보관을 그냥 걷고 뭐 하고 네. 이렇게 시행착오를 즐기는 여행이 있더라고요. 다
다양해지는 네, 거죠. 여행 그렇죠. 컨셉이. 결국은 여행이라는 게 맞춤형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화. 네. 뭔가 기기를 활용을 해서 잘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날로그인 측면, 뭐 도전하는 걸 즐기는 또 여행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양화가 좀 포인트일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게 힐링이라는 가치가 있다 보니까 네. 꼭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힐링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여행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상에서의 여행. 그러니까 이건 좀 오버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렇게 한때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출퇴근을 여행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왔다 하는 자체를 이제 회사가 진짜 즐거우면은 회사로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그 하루는 못 가더라고요 생각이. 근데 어떤 사람은 해볼 수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실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헬스케어 앱에 만보 걷기 있잖아요. 예. 매번 만보하니까 이제 지겹잖아요. 만보 하는데 이 만보를 이제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면 만보 그러니까 첫날은 뭐 수원까지 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그 지구상의 거리를 좀 매칭을 시켜가지고 얼마 10만 번 걸으면 뭐 일본을 갔다. 그 다음은 뭐 러시아를 갔다는 식으로 해서 게이미피케이션. 네, 게임피케를 주는 거예요. 좋다. 네. 그래서 목표를 지구 한 바퀴 돌기 이런 동기부여를 네, 동기부여. 사실 재밌게. VR로에서 세계 여행 있었잖아요. 자전거식으로 이렇게 아, 타고 예, 있으면서 예, 세계 예, 여행하는 예. VR로는. 그래서 실제 여행은 아니지만 일상의 아까 여행화 네네.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매핑을 하면 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달성하면 포인트를 줘서 실제 여행 갈 때 할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괜찮네요. 예, 비행기표 끊을 때 뭔가 할인 아, 혜택을 그게 준다라는 그런 앱이 있어요, 실제로? 있진 않으나 일단 포인트는 주거든요. 앱이 맘먹으면 포인트 주는 앱이 있고요. 그 앱을 쓸 수 있는 곳을 비행기 그렇게. 예약할 때 쓸 수 있으면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 좋다. 그런 매칭 아이디어가 아, 보험사에서? 걸으면 건강에 좋아지니까 아. 수면이 아, 그죠. 보험사. 예, 보험사에서. 맞다. 보험사에서 포인트를 주고요. 그 포인트 쓰는 곳이 호텔 예약이나 비행기표 예약이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아, 나이키 같은 경우도 오래 걸으면은 그 신발 할인할 수 맞아요. 아. 나이키 앱이 있어요. 네. 그거 신발 다르니까? 나이키 마라톤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거기 그래서 커뮤니티가 생겨가지고. 그럼 빨리 또 나이 새로운 걸 살 수 있으니까. 네. 그거 괜찮아. 네, 맞아요. 야, 그 운동마다 잔머리, 다르니까. 잔머리 진짜. 야. 그 나이키 앱 데니스가 있거든요. 야. 그걸 통해서 웨어러블 오히려 겨울에 산에 오르신다든지 약간 도전적으로 이런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지금 아까 나이키에서 한 사례가 오히려 웨어러블로 해서 옷을 입고 네, 추운 곳에 갈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캠핑이 아니라 캠프가 아니라 이렇게 그 약간 오지를 간다거나 이럴 때 뭐 히말라야든 이럴 때 갈 때 웨어러블이 또 하나의 그런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가치를 좀 더 가볼게요. 일단 여행 관광 분야에 테크가 들어간다면 배려풀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연령이라든지 여행 경험이 좀 뭐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왜냐면 정보 같은 건 다 SNS라든지 인터넷에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처음 가본 곳도 쉽게 안전히 갈 수 있고 평등한 세상을 네, 만드는 평등한 세상이죠. 그래서 정보의 획득이나 접근이 또는 기록이나 출판이 더 많이 보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출판이 더 쉬워지는 그 여행의 민주화, 자유화 뭐 이런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행을 자기 1인 컨텐츠를 다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결국 또 이런 사람들 그 여행 다녀오신 분이 다 뭐 글을 남긴다면 사진들을 모으면 일종의 집단지성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구글 맵이라든지 지도 보면 사진들이 막 붙잖아요. 그렇죠. 다 여행 가신 분이 그 사진 붙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그 사진만 보고 네, 맞아요. 뭔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갈지 말지를. 그래서 집단지성이 발휘할 수 있다. 기술이 보여서. 그리고 아까 비대면 서비스들 직접 가서 여행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행 다녀온 사람 진짜 만나지 않고서 할 수 있고 여행 가서도 핀테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역 앱을 통해서도 혼자서도 가이드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모든 여행 서비스를 잘 즐길 수 있는 그게 이제 이런 기술이 줄 수 있는 가치인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런 가치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여행 분야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행 가면 아까 의식주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네. 호텔 예약하는 것부터가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솔직히 호텔 예약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앱으로 한 번 하면 되는 거니까 스케줄이나 어디 가는 거 같은 거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티켓팅 예약이 되게 네. 중요한 옛날에는 것 같아요. 다 전화로 해외 전화를 국제 전화로 예약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아, 구체적으로. 네, 진짜로. 예. 예전에. 근데 만약에 전화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진짜 해외 사업가에서 출장 간다 그러면 네. 국제 전화 다 예약했거든요. 국제 전화로 돈 많이 썼겠다. 음, 팩스도 아니고 국제 전화로 카드 결제가 잘못해서 국제 전화를 해결했대. 네, 진짜로. 요즘에는 그 폰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그 호텔 가서 로비에서 네. 체크인 안 하고 네. 다이렉트로 여권만 객실로 보여줘. 올라가서 왜냐면 스마트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고 또 요즘엔 또 호텔 안에 들어가면 아까 알렉사라 말씀 주셨는데 네. 알렉사 있는 스피커를 또 배치된 곳이 있어요. 호텔 가면 리모컨 어디 있지? 또 뭐 이렇게 적응하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음성으로 바로 명령 내리면 우리나라 말로 아 지금은 영어. 알렉사가 영어가 기준은 안 되긴 Where is 하는데 리모컨? 뭐 이렇게 아,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TV 스포츠 영어. TV 켜줘. 그냥 영어로 네, 음. 맞아요. 아직은 on the TV 채널. 아직은 영어를 해야 돼. 근데 아. 채널을 찾지 않아도 돼요. 이게 네. 131번이냐 120번 알 필요 없이 그냥 스포츠 채널 틀어주려 하면 나오는 거지 그냥. 음. 야구 틀어줘. 영어로. 베이스볼 이렇게. 영어로. 그게 이제 집에 잉글리시. 네. 집에서도 스포츠 채널 왜냐면 호텔에 있는 세팅들이 내가 뭐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즘에 인공지 스피커가 도입이 되고. 그게 다국어 지원되면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한국말 지금 영어 중심이긴 하지만 다국어 되면 이제 훨씬 모든 호텔 다 도입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잠깐 빗나간 얘기인데 어린아이들 그래서 집에 알렉사 넣고 영어 공부 시키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알아듣나 모르겠나 그렇죠. 하면서 뭐 아, 영어 공부할 때 좋겠다 알렉사가. 하나 사야겠네. 영어로 뭐. 호텔 분야도 그렇게 좀 있습니다. 홈미니가 더 좋아요. 네. 아 그래? 홈미니? 현재 호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컨시어지 같아요. 오늘 계속 컨시어스 미시네요 오늘. 아니 그게 호텔에서 그게 저번에 오셨던 분이 실제 그걸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한테 이거 어떠냐고 와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컨시어지로 로봇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카트로 로봇이 이렇게. 됐을 네, 거고. 움직이는. 근데 거기는 여기 나온 컨텐츠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게. 말 자체가 좋은. 그 로봇이 잘렸다. 네. 아 진짜요? 직접 해고됐대. 해고 됐어요? 아, 저 들었어요. 일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류가 있었나? 너무 노동을 뺏은다고 그래서 일자리 없앤다고 음. 없앴던 걸로. 일을 좀 그거 잘해서. 말고도 실제로 또 다른 것 실제로 걔가 아, 사람의 그 감성을 막 만족시킬 만한 정도까지 속속들이 못 해줘서 실제 해보니까 예를 들면 뭐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제 자기 로봇가 자체가 뭐 대기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밤에 자는데 코만 들어는 거라도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아, 선수를 한번 넣어봤는데 안 돼. 교체하고. 뭐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혹시 중간에 이제 말씀하실 분은 말씀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여행 관광 분야의 기술 적용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뭐 결제, 길찾기, 그리고 각종 커뮤니케이션 아까 그 통번역 관련돼서 그리고 재난 대응 같은 경우가 또 이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쓰나미 같은 거, 지진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거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또 가이드를 많이 대체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일자리 문제. 근데 물론 가이드가 없으면 이것도 있어요. 우리 팁을 안 줘도 되니까. 예, 꼭 그 팁을 좀 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여행 분야에서는 이렇게 취소해서 호텔 취소든 여행 가서도 식당 취소 막 남는 거를 그 자리가 비면 이제 싸게 그래서 여행 갔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근처에 싸게 나온 걸 가지고 식당 빨리 가서 싸게 먹는다거나 예, 그런 것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그 호텔이든 식당이든 그런 데 예약하고 티켓팅하고 그걸 이제 내 코스에 따라서 스케줄 해주는 거. 밥 먹는 시간 한 2시간 걸리는데 어디 이제 문화재 보러 가는데 교통시간 감안해서 개인 비서죠 개인 비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 방향성인데 결국은 관광 상품이 다양해지면서도
맞춤화 시킬 수 있는 게 이런 기술들이 아까 빅데이터, 뭐 AI 모든 기술이 적용되면서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슈는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 나왔던 것 중에 이게 진짜 믿을만 하냐. 누군가가 막 정보를 억지로 이렇게 별풍선이라 해야 되나? 별 이렇게 네, 좋은 네, 댓글을 달아가지고 점수를 올린들는데 그런 것들을 가짜 정보들을 어떻게 걸려낼 것인지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궁금사항들 잔뜩 이렇게 적긴 했는데 우리가 궁금사항들 대부분은 논의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자, 우주 여행은 언제 가능할까?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하죠. 돈이 돈만 없어서 그런 있으면 거지. 지금도 뭐. 가능하다. 예.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정말 있어. 아, 우주 여행이 그 뭐죠? 그 기준이 있었어요. 지상 80km인가요? 70km인가 그 이상 넘어가면 우주예요. 네. 그게 상품이 된 거예요. 달이 상품이 아니라 우주 궤도 밖으로 나가는 거. 근데 굳이 나 가고 싶지 않은데 굳이 왜 요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달이나 하여튼 그 우주를 직접 보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인터뷰를 거기서 하는데. 지구를 보는 게 네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다. 멀리 내려다보는. 네.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은 그런 거 한번 뭐 해보고 싶으신 그러니까 단골 멘트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지 알게 됐다. 뭐 그런 멘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게 보이니까. 아무튼 우주 여행이 달이나 화성 개념이 아니라 어떤 우리 지구궤도 그 80km 이상 80km. 넘어간다라면 얼마 전에 성공했죠. 그래서 그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 돈 받고 많이 가셨을 것 같고요. 여행에서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유학생이 이제 사고 당해서 이렇게 병원비 많이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은 어떤 게 있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없어요. 결국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검색을 나한테 제때 잘 공급해 준다거나 할 수 있다라면 내가 보험을 미리 챙기지 못하고 가더라도 그러면 좀 싸고 좋은 곳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보험은 진짜 필수예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정말. 근데 가끔씩 까먹고 이제 네.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귀찮아서. 왜냐면 출장 사고 안 나니까 출장 그냥 갔다가 꼭 그럴 때 사고 나니까.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여행자 보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 보시거나 사고 당 한 번도 아직까지. 백피국을 다녔는데 네. 오주도 번은- 가셨을 것 같은 생각. 한 번은 쿠바를 갔는데 네. 분명히 거기 나중에 보니까 여행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여행자 보험 달라는데 없으면 걔네가 안 집어는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막 계속 들어갔어요. 여행자 보험 안 물어보더라고. 그 나중에 또 갔다 온 사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물어봤고 없어갖고 못 들어간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버플럭인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네. 뭐 보험이 아주 비싸진 않으니까. 네. 딱히 맞아요. 또 역시 그다음 질문이 또 이제 여행 쪽이니까 기업 중에 특히 여행사 중에 잘 나가는 또 돈 잘 버는 여행사는 어디냐? 하나 투어. 하나 투어 잘 버나요? 네. 그렇지. 뭐 돈은 모르겠지만 자주 이용하는 여행사들이 뭐 노랑풍선, 요즘 그렇지. 근데 여행사들이 다 각봉이고요. 뽕이고. 예, 그 진짜 그 상품의 이윤이 그렇게 굉장히 낮아요. 이윤이.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사들은 다 아마 적자 내지는 망할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서 네. 가이드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속 깊은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상품이면 50만 원에 그냥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잘하시잖아요. 그럼 50만 원 어디서 쳐요? 그죠? 끌고 다니면서 쇼핑하고 쇼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억지로 채워야 된다고. 네. 아니면 그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돈을 바로 결제를 해주면 다행인데 네. 결제를 바로 안 해주거든요. 그 저쪽에서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먼저 돌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갑질을 해갖고 네. 한 달도 아니고 몇 개월씩 돌려버리면 네. 잘못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가이드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여행사를 많이 하는데 해외에서 실제로 결국은 다 빚이 많거나 파산해요. 오히려 가이드는 돈을 벌어요. 가이드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옛날에 호주 돈 벌었을 때는 오팔 하나 팔면은 3분의 1씩 나눠가져요. 800만 원이거든요. 예.
오팔 하나가 800만 원이야. 그러면 3분의 1 여행사 3분의 1 저기 여기 보내는데 3분의 1은 가이드 현찰 값이. 그래서 절대로 손해는 안 보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거의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어내기라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지금. 네. 그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걸 했잖아요. 면세점을 여는 바람에 하나투어 주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왜 옛날에 14만 원이 지금 뭐 몇만 원밖에 안 하는가? 여행 그 계속 거기서 끊어봐.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걸 떠나서 요새 뭐 공정 여행이라든지 또 저번에 어떤 여행사는 여행사 사장이 직원들하고 전부 똑같은 주주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행사 구조라고 치면 사장이고 뭐 부사장이고 직원이 똑같이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물러나도 그걸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에요. 자기가 일할 만큼 받고 그런 직장 거의 없죠 사실은. 예, 그런 거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여행사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네.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여행 시 필수 또는 유용한 스마트폰 앱이 무엇인지. 구글 지도. 예, 구글 지도 많이 구글, 쓰겠죠. 네. 네. 그 지도 앱이 많이 쓰겠고. 택시 그 뭐죠? 우버. 우버 아, 그런 거.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에어비앤비 이런 거죠. 예. 예. 돈 된 앱이 또 그런 앱들이 있겠죠. 그런 거죠. 예. 거의 다 그거죠. 뭐. IT 기반의 수수료, 맞아요. 수수료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서비스? 우버. 뭐, 예. 에어비앤비는 되죠, 우리나라. 되죠. 되고, 많아요. 예. 근데 드디어 해외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되는 게 무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되는 게 더 많지 우리나라 않을까요? 걸로 예, 우리나라 걸로. 우리나라 거. 예. 저거 있잖아요. 그 여행 상품 사거나 티켓팅 할 때 외국 거 하면 100% 돈 다 내야 되잖아요. 카드 결제할 때. 예. 여기서는 할부가 되잖아요. 한국 거는. 아, 할부. 예. 그러니까 한국 여행사나 무슨 예를 들어 온라인 투어라든지 이런 데 통하면 예. 몇 개월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외국 거를 직접 자기가 했을 경우는 100%다 나가요. 맞아. 예,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테크니컬한 건데 알겠습니다. 1인 여행을 잘할 수 있는 IT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셀카봉. 그리고 길 찾아주는 애, 맛집 찾아주는 애, 뭐 숙소 예약해주는 애, 뭐 다 그런 거 가지고 혼자 다 하는 거죠. 가이드 없이. 예. 또 중국 보따리상 유명 유튜버 파워 블록 영향력과 전망은 영향력이 지금 크지. 이제 점점 커지고 이 섬에 이제 옛날에 중국하고 그 뭐 사드 문제 있었을 때 네. 없어졌다고 해서 다 늘어난다고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도 세금을 철저히 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보따리상들이 세금 안 낸다는 장점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그게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세금이 정착되고 그럼 더 깨끗한 방향으로도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계속 하여튼 확대 확대되지 커질 것이다.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죠? BJ 아프리카 같은 데서 네. 그 정도의 장소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모바일 뭐 방송 같은 경우는 셀카봉 들고 결국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무지 중요해지는 네. 장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제도 좀 네, 결제도 실시간에 결제해도 네, 주고 또 이럴수록 아마 고품질 영상으로 중계하려면 나중에 5G 같은 거 되면 이 VR처럼 뭐 엄청난 그러니까 360도 영상도 서비스할 수 있고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 기반의 서비스가 여행에 주는 영향은 좀 적긴 적은데 즉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부분. 여행 갈 때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죠. 떠나면서 물어보는 거죠. 나 이제 도착할 텐데 공항에서 뭐 해야 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다 즉흥적인 여행 출발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카드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여행은 전쟁을 줄일 수 있는가? 줄일 수 있다고 있다. 생각할게. 왜냐면 지금 당장 호텔 세우고 뭐 세우고 그랬는데 거기서 전쟁하려고 막 핵 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쌓여 있을수록 전쟁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득이 더
이득이득. 전쟁이 이득이 더 크면 하는 거고 이득이 더 그거죠. 관광 산업이 더 이득이 크면 전쟁 안 할 거고. 알아서 하겠지. 네. 어쨌든 전쟁이라는 부분에 이게 고려해서 되는 거죠. 이게 할지 말지 할 때 여행이라는 게 다 돈이 되는 산업이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안 했었고 여행을 거길 가본 사람들은 네. 거기를 되게 친근하게 느끼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었는데 그런 건 그렇구나. 아니었는데. 이익으로 2차 대전에 하이델베르처럼. 뭐 갔으면 딜을 더 잘하니까 전쟁 일으키면 이게 승산이 있는 거죠 또. 사전 정찰해온 거니까. 네. 대단해.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AR 및 음성인식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큰 역할? 큐레이션 역할. 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AI하고 음성인술은 그 하나라도 이제 인터페이스가 쉬워진 거니까요. 네. 또 장애나 아니면 좀 노년층들 좀뭐 힘드신 분들을 더 쉽게 할 수 있거나 좀 어린 사람들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일단 여행의 현장에 여행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찾기에서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막 물어보면서 하는 그 여행 도중에도 네. 여행에 몰입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렇게 AR 글래스를 쓰고 하면 요즘 스마트폰 고개 숙이면 다 보면 사고 많이 경치 나잖아요. 구경도 잘 못 하잖아요. 네. 사고 많이 나고. 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다가 사진 찍느라고 결국 이제 여행 가면 고민이 하나서요. 그 순간의 추억을 내가 더 내 눈으로 즐길 거냐, 기록을 남길 거냐. 둘 중에 네, 고민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맞아요. 기록을 잘 남기면 현장을 못 느껴.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 옆에 비서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찍어 막 예, 예. 그래서 웨어러블 카메라나 이런 거 하면 나는 네. 즐기면 착각 다 찍어주고. 그런 앱 있으면 재밌겠네요. 그 위치에서 사진을 몇 장밖에 못 찍게 제한하는 앱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제한 사실은 굳이. 근데 그럼 아, 그것도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예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거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제한하고 더 네네. 즐기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이 돼서 빨간 펜으로 기억할 만한 키워드를 체크를 하고 마지막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힐링? 힐링이 어디 있었죠? 거기 있죠. 네, 바로 위에. 위에 네, 여행은 힐링이죠. 그렇죠. 스토리, 스토리, 예. 테마, 테마, 스토리. 뭐 여기 다 적었어요. 여행은 음식이죠, 음식. 음식, 먹는 거. 신남을 하겠습니다. 신나? enthusiastic. 그러잖아요. 네. 신나죠 여행이. 설레고 신나고. 사진인데 카메라 뭐 이런 거겠죠. 카메라, 카메라. 여행은 추억? 카메라다. 추억, 추억. 여행은 추억이죠. 카메라 광고. 여행 테크에서 전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네. 디지털 노마드. 시간 절약도 네, 시간 가치로 여행 테크. 기술이 주는 시간 것은 절약. 시간 전략이고 그러면 이거 같아요. 모든 게 상품에 다양하면서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쇼핑을 꼭 꼽고 싶은 게요. 쇼핑용. 근데 위에서 세 번째. 네. 사실 뭘 다 사게 되더라고요. 여행을 가면 여행 자체도 사는 거고 네. 여행 가서도 사고 음. 뭘 이렇게 자기가 이제 돈이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가서 나를 마음껏 이제 바잉. 이렇게 네네. 수집하는 상태. 그리고 여행 관광 테크는 결국은 기술이 큐레이션 역할을 중요할 것 같아서 큐레이션이요. 네. 여기 아마 위에도 요거랑 맞물려 있고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보의 신뢰성. 그렇죠. 다 이게 믿어야지 이게 득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중요한 거 네, 네. 보험이요. 보험, 네. 보험이 인슈런스. 네, 인슈 네. 여기서 영어 공부한다고 그랬죠. 공검사항 궁금사항의 두 번째. 아, 그리고 키워드에도 있어요. 키워드 코드 저거. 네, 키워드에도 그 티켓팅 예약 스케줄링이 이게 여행 테크에 그렇죠. 아, 그래요? 네, 핵심이죠. 진짜. 그래서 사실 보험이 이제 갈 때 어떤 사고가 날 때가 아니라 여행 중간중간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면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키워드를 좀 골라주세요. 여행 테크의 네. 키워드를. 골고루 있는데요. 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여지껏 우리가 이제 2시간을 얘기했는데 음. 이 정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든지 네. 어느 정도 되는 세대한테는 음. 맞는데 네. 실제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나이 들고 돈 있는 사람들 더 다닐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시간보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거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같이 그렇죠. 아이들이 이걸 다 네, 그러니까 할수 바로 있을 이제 그 부분을 네, 네. 사람을 가이드를 끝까지 쓸 거냐.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게 AI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게 어렵대.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거를- 바로 되는 게 그거를 아니고 그 세대들이 네. 60대에 넘으신 세대 돈 많은 세대들이 저런 걸 활용하는 걸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AI 인터페이스로 말로 예를 들면 나 처음에 시리 나올 때 이런 걸 해줄 줄 이어폰까지 알았는데 있고, 시리가 거의 막 가짜에 가까워서 아. 실망을 했는데 저는 시리 나오면서 야 이런 거 정말 다 구현하겠다. 이어폰 들고 다니면서 야 시리야 뭐 요 근처에 맛있는 맛집 이러면 막 말을 해주고 이럴 줄 알았어 시리가. 지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게 아까 말하는 AI나 그 음성 인식이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얘네가 그 저번에 알파고처럼 네. 학습을 해가지고 뭐가 축적이 돼야 그렇죠. 얘가 맞아요. 알아듣는 거지 그 단계 전까지는 네. 더 그걸 넘는 질문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네. 그럼 아직은 또는 아까 같은 이제 나이대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솔직히. 그냥 가능성 영역을 리스트업한 거지. 그렇죠. 지금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지금은 ING 결국은 중요한 UX라는 부분이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UX. 네. 아까 UX UX. 영감 받았는데 아주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테크지만 이게 마치 그 인공지능 하지 않아도 UX 사용자 경험에 대한 거를 생각할 부분을 좀 오프라인에서도 맞아요. 이게 놔둬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여행 말고도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은 늘어나는데 시니어들 수명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IT를 어떻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지 콘텐츠적 측면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 이 정도일까요? 정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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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빨간색만으로 제가 스토리 소석희의 뭔 못하지만 일단 여행은 일단 뭐든지 먹고 즐기고 음식 숙박 중요하게 되는데 결국 여행 가서는 신나게 여행을 즐기고 추억을 남기고 뭐 쇼핑하고 일단 그런 게 사실은 어떤 스토리 기반의 여행인 거거든요. 근데 여행은 뭐 또 힐링을 즐기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가 중요합니다. 찰칵찰칵 찍는.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어떤 기술들이 여행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걸 쭉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항상 또 나한테 맞는 맞춤형. 왜냐면 남들 똑같은 여행을 가면 내 취향, 내 건강에 따라서 또 입맛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양화된 맞춤형에 대한 상품이 앞으로 될 방향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게 믿지 못하는 좀 이렇게 정보 신뢰성이 어느 정도 높아야만 이런 기술들이 의미 있게 계속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이 쓸 수 있는 곳은 뭐 티켓팅, 예약 스케줄링이라든지 또는 맞춤형 큐레이션 그걸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한테 맞춤형 주는 UX죠. 사용자 경험들을 잘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그 중에 사용자 경험 중에 사용자의 느끼는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을 절약을 하는 거죠. 예전보다. 그러면서 이런 걸 다 즐기는 거예요. 시간 절약도 되고 추억도 남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눴던 거는 시간 절약하는 관광 여행 테크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재 정리를 이야기꾼이야. 잘하네.